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례 수학 대역별 준비 제2편 건국대학교 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이렇게 한번 대비해보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시험 날짜와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원서 접수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고요. 필답 시험은 8월 6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요. 수학 나형, 즉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편은 지난 2년 동안 2019년하고요. 2020년도 이 두 개 년도의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3년, 4년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과거의 문제들을 보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지난 2년간 시험지를 토대로 살펴보면 일단 건국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실시하죠. 영어 따로 보고 수학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영어와 수학 시험지를 동시에 주고 120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를 해서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영어를 먼저 푸시겠지만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먼저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난 2년간 수원 문제, 수투 문제, 확률과 통계 문제를 좀 골라보면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수원이 3문제 또는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수투가 8문제에서 9문제, 확률과 통계가 4문제에서 6문제. 뭐 압도적으로 현재 수투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 역시나 수투가 가장 많고 수원과 확통이 그 나머지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졌다.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고난도, 까다로운 문제, 그 다음에 유형 자체에 물어보는 것들이 개념 2가지, 3가지를 조금 혼합해서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2020학년도, 즉 작년 걸 중심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역시나 작년 기준으로 난이도가 맞추어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난 2년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첫 번째 지수로그하고요. 그 다음 수열 이렇게 2개의 단원이 출제가 됐는데 지수로그 문제가 2019년도에는 2개 보시다시피 지수법칙을 이용한 시계값 문제고요. 로그 방정식, 즉 지수 하나, 로그 하나가 출제가 됐다면 작년에는 로그에 관련된 문제가 2개가 출제했습니다. 즉 지수와 로그를 서로 변환하는, 즉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로그의 연산 또는 성질,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수열이 출제가 됐는데 2019년도에는 등비 수열의 합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시그마를 이용한 수열의 합인데 부분 분수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2020년도에는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인데 역시나 시그마를 이용한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규칙성이 있어서 그 규칙성을 찾아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현재 빨간색은요, 매년 출제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수원 단원이 크게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작년에 지수와 로그가 2개, 그 다음에 수열이 2문제, 그 다음 작년에 지수와 로그가 2문제, 수열이 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난 2년간 꾸준히 출제된 유형을 보시면 로그의 연산 문제, 그 다음 수열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수열의 합, 2019년도에는 부분 분수, 2020년도에는 규칙성을 찾아서 수열의 합 구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따가 우리가 올해 나올 문제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률과 통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확률과 통계는 크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열과 조합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로 나눠볼 텐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해당되는 문제가 합의 법칙, 물론 이 합의 법칙 문제가 중복 순열로 보셔도 되지만 그냥 단순히 저는 합의 법칙으로 분류를 했고요.
조합을 이용한 분할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020년도에는 물론 20번도 우리가 중복순열로 보셔도 되지만 단순한 경우의 수 계산 문제로 저는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순열을 이용한 사전식 배열 이와 같이 좀 잡아보았습니다. 그다음 문제 고등학교 우리 확률과 통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이항계수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중복순열 문제를 이용해서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0이 포함된 카드를 이용해서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원순열을 이용한 색칠하기, 그 다음에 이항계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항계수에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확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확률을 보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6건의 확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독립시행을 이용한 확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보시면 재작년에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작년에는 통계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2년간 확률과 통계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개수를 따져보면 재작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 포함해서 4개, 확률이 하나, 그다음 통계 하나. 하지만 작년에는 경우의 수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5개, 그리고 확률 하나, 통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2년간 꾸준히 출제된 유형 또는 개념을 살펴보면 아까 보셨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쪽에서 이항계수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시행과 이항분포인데요. 2019년도에는 확률에서 독립시행을 이용한 확률 문제가 나왔다면 2020년도에는 독립시행이 결국 이항분포에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연관된 거다라고 보시면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이제 수투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어떤 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조건 문제가 출제가 됐고 사이값 정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 단원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이 미분의 특징이 뭐냐면 2019년도에는 미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미분 문제가 조금 많이 적게 출제가 되고 그 대신에 적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즉 2019년도에는 미분이,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적분이 많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출제된 문제만을 따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항함수의 결정,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대값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미분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질 때 어떤 나머지 구하는 거 또는 미지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거. 보시면 3차 함수의 극대값하고요, 접선의 방정식 정도는 난이도가 하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다항 함수의 결정, 나머지 구하기, 3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 이건 난이도 중 또는 중상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금반면에 2020년도 때는 이 미분 단원 쪽에 문제가 2개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 2019년도에는 연속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다면 2020년도에는 미분 가능하기 위한 미지수 구하는 조건.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 계수를 구하되 도형이 주어져서 난이도 3, 확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분 단원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는요 적분 문제가 조금밖에 출제가 안 됐다면 2020년도 때 적분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2019년도에는 넓이가 같을 조건, 두 번째는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매우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개 유형 다 모두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2년간 계속 출제가 된 겁니다. 자, 2020년도를 보시면 일단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함수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 다항함수의 결정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을 이용하는 거. 결국 끝에 가서는 정적분인데 결국은 이 문제는 함수 방정식과 다항함수의 결정을 이용해서 다항함수 fx를 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분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의 값. 역시나 개념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정적분으로 나타나는 함수 역시나 2019년도에 이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죠. 문제가 6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까 넓이가 있었죠. 그 다음 평행이동을 이용한 3차 함수의 넓이. 이와 같이 넓이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도 때 출제가 안 됐던 거리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미분과 적분 개념 모두 다 사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투 문제를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때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2개, 미분에서 5개, 적분에서 2개, 총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020년도 때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 미분 2개, 적분에서 6문제 엄청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조금 출제 경향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년간 꾸준히 출제된 유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속 가능성하고 미분 가능성이 주어질 때 미지수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다항함수 결정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도형의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19 2개년 동안 어떤 건국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과목에서의 문제 경향 그리고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올해 이제 2021학년도 문제를 한번 예상해 보면 총 25문제 중에서요. 수2에서 11문제에서 13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과목에서 6문제에서 8문제까지 좀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건국대학교를 대비하기 전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좀 3가지를 좀 짚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건국대학교 문제는 2019년도 때는 단순 계산 문제가 있었지만 2020년도 때는 단순 계산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 하 문제라든지 단순 계산 문제는 건국대학교를 준비하실 때 있어서는 조금 안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비슷한 유형은 출제가 됐으나 같은 유형 문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물론 푸셔야 되지만 그 유형이 어떻게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더 관심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문제가 2019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 맞추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원입니다. 자, 수원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단원이 지수와 로그 단원이잖아요. 지수 로그 단원에서는 함수 이전에, 함수의 그래프 이전에 시계값 문제 아까 짚어드렸었는데 올해도 시계값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예상 문제가 첫 번째 문제처럼 분수꼴로 주어져 있는 이런 시계값 문제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 많이 보셨죠? 12a제곱이 16이고 3의 b제곱이 1일 때 뒤에 있는 거듭제곱의 값을 구하는 이와 같은 시계값 문제 비슷한 유형이지만 안 나왔던 유형을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그의 연산은 또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로그의 연산은 밑변환 공식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어진 문제와 같이 어떤 또 다른 로그를 갖다가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 이와 같은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문제는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주대학교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각함수 역시나 단원 자체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아주대학교 편 자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수열은 아까 보셨지만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부분 분수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 그리고 규칙성을 찾는 수열의 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수열의 합 문제는 나올 텐데 예상해 보면 남아있는 유형이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와 같은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수열의 합 구하는 문제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 이외에도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문제,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 항사의 관계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제시되어 있을 때 항 구하는 문제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확률과 통계 넘어갑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첫 번째 단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문제에서 기존에 고등학교 1학년 순열과 조합 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그 유형은 그대로 가져가되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유형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개념이. 즉 원순열을 이용해서 사람을 안 친다는 거. 그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용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같은 경우의 수를 묻는다든가. 그 전에 우리 보았지만 함수의 개수가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가 2019년도 때 나왔다면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항계수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까지는 계속 이항계수 자체를 묻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이항계수의 값이 주어질 때 어떤 식 안에 있는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항계수의 성질이나 하키스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확률.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죠. 6건의 확률과 그 다음에 독립시행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 6건의 확률, 독립시행 또는 이항분포 그쪽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부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수에 관련된 문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계 단원 2020학년도 작년에는 통계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죠.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안 됐다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걸로 봤을 때 일단 가장 관심 있게 제가 보는 거는 통계에서 난이도 상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확률 변수 두 개가 주어지는, 즉 x와 y가 주어져서 이걸 이용한 확률을 구하는 문제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한 평균 분산, 그 다음에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평균 분산 구하는 문제, 연속 확률 분포에 있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사건의 확률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곡선이 주어지고 그 성질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확률과 통계 정리해 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과목인 수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수투는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우리가 이전에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그 개념을 그대로 이용한 함수의 극한 문제가 출제될 걸 예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꼴, 두 번째가 0분의 0꼴, 이와 같은 극한 문제, 그다음 도형이 주어졌을 때 함수의 극한, 뭐 선분의 길이의 극한이라든지 좌표의 극한이라든지 넓이의 극한 관련된 문제, 그다음 당연히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다면 우리 이전에는 연속일 때의 조건, 또 미분 가능성일 때의 조건 A, B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걸 살짝 틀어서 x-a 곱하기 fx의 꼴이 연속일 때 역시나 미지수 구하는 문제 내지는 뭐 함수값 구하는 문제 이렇게 좀 변형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의 연속에 관련된 성질을 묻는 합답형 문제, 즉 모두 고른 것은 뭐 이와 같은 난이도 살짝 올라간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미분 단원 한번 가볼게요. 즉 미분 단원에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때 많이 출제 개수가 줄었죠. 역시나 그 정도 선에서 2020년도 수준으로 개수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해 보는데, 이때 만약 출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뭐냐면 함수의 결정 조건에 관련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함수의 결정 조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이쪽에 관련된 문제 하나가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도함수의 활용 쪽에서 출제가 되겠죠. 근데 2019년도 때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면 이번에 만약 출제가 된다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 갔을 때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2019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역시나 4차 함수 내지는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또는 실생활 문제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정식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도함수의 활용이죠. 방정식 문제에서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이기 위한 조건, 뭐 두 개다, 뭐 세 개다 이럴 때 미지수 A 값이 얼마냐, 뭐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랑 부등식의 활용 쪽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어떤 주어지는 다항함수가 성립하더라,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이와 같은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뭐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거 문제 우리가 출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분 단원인데요. 2020년도 때 적분의 개수가 확실히 늘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적분 쪽에 특히나 많은 문제가 출제될 걸 예상하시고요. 특히나 정적분의 활용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분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뭐가 출제될 거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스몰 fx와 이거에 대한 부정적분 라지 fx를 동시에 한 식에 포함하는 문제, 현재 왼쪽에 보이시죠? 그와 같은 문제이거나 아니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 구하는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와 같은 문제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럼 정적분 갈게요. 정적분은 우리 그 전까지 주기함수, 주기가 주어져 가지고 이걸로 어떤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거나 아니면 함수 방정식 fx 더하기 y가 뭐 fx 더하기 fy 더하기 뭐 xy 이와 같은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는 맞는데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춘다면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를 이용해서 정적분 구하는 문제가 아마 예상해 보고요. 그 다음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는 매년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서 시간에 x가 주어져 있는 거, 왼쪽 아래에 보시면 x-tft dt처럼 안에 주어진 식에 x가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면 좀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fx가 gx 더하기 정적분의 값의 꼴로 나타나 있는 거, 현재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문제 보이시죠? 이와 같은 문제 역시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적분의 활용 쪽 한번 가볼게요. 가장 많이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되는 단원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도형의 넓이 나오겠죠. 2년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면 이번에는 두 개의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번 예상해 보고요. 아니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 예상해 보거나 아니면 조금 난이도를 올린다면 어떤 넓이를 어떤 한 직선에 의해서 2등분할 때 미지수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넓이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 거리 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는 그냥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들에 대한 옳은 것 틀린 걸 찾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제시가 돼 있고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문제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동거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위치의 변화량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 역시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빠르게 우리 건국대학교 2021학년도 특례 수학 이렇게 대비하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